예비 창업을 준비 중이신 사장님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인테리어 비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타 업종별 허가 사항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매장을 계약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창업비용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여러 번 창업을 해보셨거나 나름 많이 공부하신 예비 창업자 사장님들께서는 알고 있는 항목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사나 허가와 관련된 쪽에 종사하지 않았던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허가와 관련된 인테리어에서 빠져있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인테리어업자들이 인테리어 견적서를 작성할 때 제외 처리를 하고 따로 비용을 청구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가 제시하는 인테리어 항목, 이스테리 항목, 그 외 기타 등등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제일 정확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몸만 들어가면 오픈할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비싸다는 게 큰 단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발품을 좀 팔면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조PD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공사이긴 하지만 인테리어와 약간 별개로 볼 수 있는 인테리어업자가 제외하는 별도 추가 금액으로 처리하는 부분과 허가와 관련돼서 원치 않지만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사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허가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원치 않게 해야 하는 소방공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신축이고 소방공사가 완료됐고 그리고 소방 허가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주해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 해당 호실에 대한 허가는 또 별개로 허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방필증이 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소방필증이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라고 하는데요. 매장 조건에 따라서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과는 별개로 어쩔 수 없이 허가 때문에 해야 되는 것으로 총 공사 금액이 2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아니 2배 이상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는 딱 조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소방필증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소방필증 대상이 아닌 매장을 구하시거나 소방필증에 적용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야겠죠. 아니면 최대한 해당 매장이 소방필증과 관련된 시설이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이 되어 있는 건물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건물에 어떤 제약이 있을 때 소방필증이 필요한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층은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방필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층 매장을 구해서 사업하실 생각이라면 고민이 많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1층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소수의 업종들에 대해서는 또 소방필증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꼭 구청에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층 이상일 경우에는 99제곱미터 이상, 우리가 평수를 따지면 10평 이상일 경우에 대부분의 업종은 소방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체험실이나 뷰티 관련된 쪽이라든가 제외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인테리어업자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부분도 아니고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도 공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업종에 대해서 구청이나 소방서에 전화하셔서 해당 건물 몇 층 몇 호에서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소방필증 대상이냐 아니냐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소방법은 굉장히 자주 바뀌고 소방법에 적용이 돼버리면 계약해놓고 공사 들어가서 자본이 부족해서 진도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비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아껴보려고 1층, 2층, 3층 이런 게 아니라 지하실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2층 이상은 99제곱미터 이상, 30평 이상에 대체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하는 10평만 넘어도 그냥 무조건 소방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일 경우에는 임대료가 쌀지 모르겠지만 소방공사 금액이 2층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지하에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으면 소방 적용이 되는 업종들은 지하를 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소방필증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11층 이상 빌딩, 11층 이상에는 빌딩 건물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1층이든 2층이든 상관없이요, 스프링클러나
방염 처리를 한 마감재들로 인테리어 마감을 해야 하고, 그리고 스프링쿨러가 없는 건물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공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외로 스프링쿨러가 아니라 그 외 요건에 합당한 그런 시설을 해도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스프링쿨러를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름이든 페인트든 나무든 방염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는 좋긴 한데요. 마감재 성능이나 인테리어적으로는 가격만 비싸지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뭔가 이렇게 좀 잘 떨어진다거나 혹은 청소하기가 좀 곤란하다거나 이런 불편한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딩에 들어갔을 땐 1층이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허가는 필요 없지만 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침을 나오는데 방염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해라고 통보를 받을 수가 있고, 그 통보를 몇 번 받으면 벌금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 가장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매장을 선택할 때 많은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매장을 구해야 좋은지, 어떤 매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매장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 허브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갔다가 덤탱이 맞으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소방필증 대상이 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는 스프링클러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스프링쿨러를 상향으로 해야 되냐, 하향으로 해야 되냐, 상하향을 해야 되냐, 이거 외에 다른 시설로 허용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원하시는 인테리어 구조에 따라서 이런 스프링쿨러를 얼마나 추가를 많이 해야 되냐, 길이를 또 연장해야 되냐,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상탈출구를 또 만들어야 해요. 2층 이상에 이렇게 소방필증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되면 출입구가 2개가 있는 경우에, 정문, 후문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 출입구 2개의 거리가 그 매장에서 가장 먼 거리에 3분의 2 정도 거리가 된다라고 하면 또 예외 처리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벽면을 또 커트해서 방화물을 달고 바깥에다가 비상탈출구를 사다리까지 이렇게 해서 다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층이라서 그렇죠.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비상탈출구 하나에 뭐 적게는 200, 300, 많게는 막 1000만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도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 비상탈출구, 소방 스프링쿨러, 그 다음에 소화기, 수발신기, 방염 처리, 안에 시설 간격,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갑니다. 되도록이면 소방 필증이 해당이 되지 않는 매장을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아니면 그런 업종이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소방필증 대상인 건물에 들어가야 하거나 업종일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설이 몇 개라도 되어 있는지 아니면 피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시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방서에 가셔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시설 완벽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와서 또 시험 성적서 같은 걸로 방염치레가 잘 되는지 확인도 하시고 합니다. 그걸 모두 통과하시고 나야지 이게 나옵니다.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발급받고 난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안타까우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도 계시고, 공사 끝나고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해서 인테리어업자와 막 싸우다가 결국엔 답답하니까 저한테 전화 온 케이스들이 있거든. 그런다고 해서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보통 공사 들어가기 전에 현장에서 미팅할 때부터 이런 허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제 공사 금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확인하고 나서 다시 전화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냥 가서 원하는 대로 건설서만 짜주고 공사를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허가와 관련된 건 정주 문제지 인테리어업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업자들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이 팁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너무 길어서 이 영상은 편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올리는 이 편을 꼭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